안녕하십니까. 민간의 쏙쏙 경제 보정근입니다. 지금 가장 한국에서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코로나 백신 확보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코로나 상태가 지금 어제 지금 731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제4차 감염 대유행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도 불구하고 지금 백신 확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위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현재 428만 명분 정도가 확보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그나마 그것도 1000만 명분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확보된 게 428만 명분. 화이자가 950만 명분을 1,300만, 화이자가 1,300만 명을 이제 확보하려고 계획했는데, 현재 350만 명만 확보되어 있고, 얀센도 지금 600만 명분을 들여오기로 했는데, 얀센이 지금 혈전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미국 보건당국이 접종 중단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노바백스는 2천만 명분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아직 노바백스는 어느 나라에서도 이걸 좀 검증 최종적으로 검증을 통과해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모더나는 대통령께서 지금은 2천만 명분을 모더나 CEO와 전화를 통해서 확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깜깜무소식입니다. 더구나 모더나를 미국 쪽에 2억 명분을 미국에다가 제공하기로 했다고 하면, 사실상 한국에 제공할 수 있는 물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확보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428만 명분, 화이자 350만 명분 정도밖에 안 돼서, 상반기 중에 1150만 명 접종해서 내년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쭉 보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관련 지금 공무원들에 맡겨두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백신 확보가 상당히 요원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금년에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에 가서도 집단 면역이 힘들 전망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미 벌써 백신을 많이 접종해서 한 이스라엘, 미국, 영국 이런 데서는 지금 벌써 이제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면은 출장을 간 외국인도 호텔 근처 약국에서 백신을 바로 접종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미국은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기해서 완전히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 그래서 하반기 미국 경제가 굉장히 리바운드하는 할 전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백신을 확보한 국가와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 간에, 집단 면역이 된 국가와 안 되는 국가 간에 한마디로 성장률 디바이드 현상, 그로스 디바이드가 심각하게 드러나면서 세계 경제가 반등하는 국가와 추락하는 국가로 양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1회 접종, 보통 2번 접종해야 집단 감염이 되는데, 지금 현재 1회 접종도 2.2%밖에, 인구의 2.2%밖에 접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는 지금 게다가 백신 확보도 지금 안 되고 있고, 들어오기로 했던 모더나도 감감무소식이고, 지금 많은 언론 분석이 모더나는 미국의 우선 배정하는 바람에 한국에는 지금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다, 그런 얘기고, 노바백스는 검증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얀센도 지금 부작용 때문에 접종 중단 권고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지금 접종에 따른 혈전 부작용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접종을 중단하고, 한국에서도 30세 이하는 접종을 중단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화이자 한 350만 명 들어와 있는 화이자 정도밖에 현재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접종이 사실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에 그냥 10여 명씩 그냥 찔끔찔끔 접종해서 백신이 없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불과한, 사실상 면피를 없지는 않다 하는 면피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지금
동계올림픽에 참여하는, 앞으로 한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동계올림픽 참여하는 올림픽 참가 선수단이 우리는 언제 백신을 맞습니까? 백신을 2번을 맞아야 되니까 했는데도, 보건당국은,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아침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백신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 것 때문에, 국민들은 계속 아마 내년에도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고, 다른 나라는 벌써 이제 해외여행도 가고, 경제 반등의 축포를 누리고 있는 속에서 우리는 내년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서 내년에 한국인들의 입국을 거절할 그런 상황까지도 예상이 되고요. 경제가 계속 추락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 그 거리두기를 하느라고 우리는 지금 계속 오늘도 이제 국회에서 논의된 게 손실보상제 법안이 곧 제안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 재난지원금, 손실보상제 해가지고 재정만 계속 풀어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정이 좀 견디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IMF가 한국 재정에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정 위기가 곧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고가 나오고 있는 속에서 이 백신 확보가 안 되면은 결국은 경제도 추락하고 그 추락한 경제에 짓눌리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또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속 재정을 더 풀어야 되는, 재정 위기를 바로 목전에 두고도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백신이 확보가 안 되는 것이 우리 경제를 극도의 위기 속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그 능력으로 볼 때, 그동안에 지난 4년 동안 해온 능력으로 볼 때 백신 확보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관료들에게 맡겨두어서는 힘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뭐 잘한 것이 하나 없어요. 경기도 완전히 붕괴시켜서 지금 추락을 하고 있는데도 정책 기조 전환이 없죠. 기업들을 뭐 계속 2019년 한 해만 4,000개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가게들은 계속 가게들이 이제 견디다 못해서 지금 생계자금, 전세자금, 사업자금 등으로 그래서 가계부채는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2천조를 육박하고 있고요. 부동산 정책은 25번이나 정책을 내놨습니다만은 지난 4년 동안 완전 대실패를 했죠. 가격은 급등하고 정부의 폭탄만 일반 서민들에게 안겨주고 있고, 게다가 내중국 사태가 터지면서 온갖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되는 장막에 대해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공무원, 군인, 공직자, 공무원, 국회의원 등등 시의원, 구의원까지 전부 투기를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고, 하는 일이라고는 그런 거와, 그 다음에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가 바뀌면서 드러났지만 3,300여 시민단체에다가 7천억 원을 돈을 풀었다든지, 각종 공공기관에 혹은 위원회 등의 좌파 시민단체 활동하던 사람들이 전부 낙하산으로 내려갔어요. 그냥 해먹는, 국고를 탕진하게 쉽게 해먹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잘못하면 돈 재정을 너무 많이 풀다가 재정 위기가 올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제가 그런 예를 든 것은 그것을 꼭 비난하는 것, 요구만 하는 거 아니고, 그런 걸 미뤄보고 지금까지 계속 며칠 전만 하더라도 청와대 회의에서 대통령이 우린 잘 확보하고 있다,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지금 이 정부의 관료들에게 맡겨두어서는 백신 확보는커녕 완전히 우리나라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백신 확보도 안 되고, 그 결과 우리 경제도 완전히 붕괴되고, 그런 상황까지 갈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난 아이디어가, 우리나라에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백악관 회의에도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만, 비단 삼성, LG, SK 등등 글로벌 기업들이 불모의 시장을 개척한 우리 글로벌 기업들, 그 네트워크 자원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당연히 백신을 확보하는 데 따른 인센티브, 물론 비용도 정부가
부담을, 정부가 지금 하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면은 기업가들은 그야말로 돈이 된다 그러면은 뭐 그냥 전쟁터에도 가는 것이 기업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렇게 해왔죠. 그렇게 하면서 시장을 개척해 왔죠. 그래서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경제가 완전히 전망에 달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긴급한 상황을 인식해서 이제 정말 우리 관료들, 솔직히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보건당국의 관료들로서는 백신 확보가 안 된다, 어렵다, 한계에 왔다 하는 것을 국민에게 솔직히 인정을 하고, 저는 오히려 그런 관료들, 무능한 관료들에게 맡겨두기보다는 그저 좌파 이념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번에 LH 사태에 터진 것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한탕 해먹자 이런 주의들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관료들보다는 정말 돈이 된다고 하는, 이익이 된다고 하는 장소라면은, 그런 곳이라면은 물불을 안 가리고 뛰어드는 우리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에 글로벌 기업들이 쌓아놓은 네트워크도 대단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법정 구속 당시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청와대로부터 밖에 나가서 백신 좀 구해 보러 가는 특명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 법정과 그 교감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법정 구속이 갑자기 되는 바람에 차질이 생겼다, 그런 언론 보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막 그런 정도까지 포함해서 현재 우리 글로벌 시장에서 뛰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기업들, 다국적 대기업들을 좀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기업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정부가 제공하면은 기업들은 분명히, 저는 뭐 밤점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고 어디든지 뛰어서 백신을 구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백신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의 관료들에게, 아까 제가 뭐 경제, 뭐 그냥 외교는 뭐 완전히 실패해서 혼자 한국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게 고립된 상황이고, 국방도 완전히 지금 위태로워지고 있고요. 뭐 정치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뭐 이번 선거에 대패를 했지 않습니까? 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경제, 주택, 뭐 어느 것 하나 하는 게 없어요. 드디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백신 확보마저도 지금 안 돼서 자꾸 대통령에게 누가 엉터리를 보고하는지, 대통령께서는 그냥 회의 때마다 물론 보고받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괜찮다 하면서 계속 지금 그야말로 폭발하기 직전까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까지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OECD 국가이고 세계 20위권을 바라보고 있는, 20위권 GDP 규모가 그를 바라보고 있는 1인당 GDP도 한 20위권 되고요. GDP 규모 자체로는 지금 G7을 바라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110위권, 아프리카 르완다보다도 못한 접종률을 가지고 2.2% 접종률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벌써 4월 달인데 금년에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하겠습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글로벌, 우리나라에 정말 다행스럽게 그동안에 성장해온 글로벌 대기업들 CEO들 불러 모아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긴급히 그 글로벌 대기업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지혜를 한번 발휘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정말, 그리고 시장 경제에서는 역시 시장을 개척했던, 룰을 안 가리고 뭐 적이건 아웅이건 만나서 협상하는 이런 우리 글로벌 대기업들의 그동안의 네트워크와 상술을 한번 이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지금은 굉장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그다음에 경제가 붕괴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시점에서 이제 더 이상 무능한 정부 관료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마다 이면서 르완다보다도 못한 정도의 접종률을 기록했다면 벌써 무능이 드러난 것이, 더 이상 미련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물론 실패하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내년 대선도 우리 여당이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은 자명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중차대하는 인식하고 제가 제안한 것을 한번 깊이 심사숙고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